자, 이제 개장 후 2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. 지수는 코스피 10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5포인트 조정을 받고 있네요. 뭐 조정폭이 깊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어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데 자, 그럼 큰 그림을 잡아봐야 되겠죠. 큰 그림 매크로 전략이고요.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 안영진 연구원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제일 궁금한 건 러시아입니다. 러시아. 네. 주말에 또 우당탕탕이 있었죠. 러시아 사태. 이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어제 하루 월요일 지나 보니까 유럽과 미국은 일단은 조금 발은 뺐는데 네. 깊게 떨어지진 않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? 일단은 뭐 뭔가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려가 됐지만 실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. 뭐 실제로는 러시아 루블화가 좀 약세를 보였고 러시아 증시도 한 2% 못 미치게 1.8% 정도 빠졌는데 네. 뭐 여타 뭐 미국과 유럽 시장이 일부 조정이 됐던 거는 뭐 일부 기술주와 관련된 또 독일 어떤 지표 부진과 관련된 것들에 의한 것이지 러시아와 관련된 직접적인 여파는 좀 아직까지 제한돼 있는 것 같고요. 네. 사실 이렇습니다. 러시아 전쟁 때 작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게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공급망에 대한 또는 물류에 대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파급력들 때문에 그 파장이 컸었는데 네. 이번에 사실상의 뭐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태를 통해서 실제로 글로벌 경기 내지는 밸류체인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좀 그 여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그냥 뭐 첨언을 하자면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정치적 리스크, 네. 뭐 지정학적 리스크, 정치적 리스크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뭐 충격은 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, 그게 약간의 그냥 한 축으로만 생각해 볼 일이지, 뭐 큰 여파는 아직 큰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전문 용어로 이제 볼라틸리티, 변동성은 확대시킬 수 있지만 크게 이제 본질을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은 아닌 걸로 제한을 둔다. 네,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제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대국민 연설을 TV로 하면서 막 뭐라 하던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반란, 뭐 쿠데타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뭐 정의된 용어가 명확치는 않아서 네.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되고 뭔가 좀 불안 요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. 평가하던데 그렇죠. 그건 어떠나요? 그렇습니다.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파장이 될 거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거고요.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 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 정권이죠. 네. 23년간 이어왔던 푸틴의 독재 정권이 스트롱맨. 네,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그 일각에서는 여파가 러시아에선 그 미국의 정보 당국이 또 개입했다라고 하고 미국은 아니다라고 하고 네. 그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만 언급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 그 밖에 어떤 권위주의 정부와 관련된 이런 내부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조금 그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네. 근데 그게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뭐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고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그것만으로는 좀 걱정이 되겠지만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어떤 미중 간의 다툼은 소위 말하는 미니 대땅뜨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네. 지금 또 뭐 7월 달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또 방문한다는 중국을 방문한다는 뭐 그런 뭐 뉴스도 이제 들리는 것처럼 네. 사실상 그런 이벤트 자체가 약간 좀 희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집니다. 네. 하여튼 복잡하다는 식이라서 나타나는 거 보고 좀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. 어쩔 수 없이. 자, 미국 상황을 좀 봤을 때 미국에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침에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죠. 국채 금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게 지난해 7월부터 지금 거의 한 1년째 되거든요. 그 역전 폭이 다시 넓어지고 있거든요. 네. 뭐 지금 100bp를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,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고용이 또 너무 좋고 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게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한데
이게 뭐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보통 이제 뭐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좀 그렇죠. 되짚어보는 이런 과정일 수 있겠는데 보통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세상의 변화 내지는 구조적인 변화를 좀 파악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장단기 금리 차는 그러니까 금리 구조라는 건 결국 그 채권 시장에서 어떤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돈의 가격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반영을 하는 거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얘기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불안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경기 침체 내지는 뭐 침체라는 용어보다는 경제가 더 나빠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. 네. 근데 침체라는 용어에 이제 골몰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경기 침체는 사실 좀 무서운 용어잖아요. 그렇죠. 과거부터. 근데 저희들의 판단은 침체라는 용어를 쓰든 말든은 누구라도 자유겠지만 저희들은 그 둔화되는 정도가 과거의 깊숙한 침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만큼의 임팩트를 주지는 못할 것 같다.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첫 번째 요인은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는 거. 그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소비시장에서 잉여되어 있는 구매력이 참 많습니다. 그게 저희가 뭐 규모로도 뭐 1년 소비 규모의 한 10%가량은 여전히 남아있다. 그게 뭐 소득 이외에 추가적으로 쟁여놓은 금액이, 그러니까 구매력이 그 정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비시장, 그러니까 소비 경제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 경제가 부러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돼 보인다. 그래서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때 경제가 좀 둔화되고 지금보다 나빠질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. 침체라는 용어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겠지. 그러면서 기업 이익이 망가지면서 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있고 그냥 둔화될 것이다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침체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둔화되는 정도에서 계속해서 어떤 반도체라든지 AI를 비롯한 네. 어떤 쏠림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것인가. 여기에서의 의사결정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앞단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모든 종목, 모든 섹터보다는 우리가 201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일정 이 업종들의 쏠림 현상이 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. 그러면 이걸 나쁘게 볼 건지 아니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을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참 이게 번역 과정에서의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네. 영어식 표현과 또 한글식 표현은 다르기 때문에 참 난해한데 그렇군요. 자, 이번 주 30일에는 연방준비제도,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, 5월달 PCE 가격지수, 그러니까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네.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? 뭐 사실 뭐 힌트는 지난 CPI 발표 때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뭐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뭐 구성 종목은 다르지만 연준은 PC를 보고 통상적으로 뭐 우리는 CPI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격차는 있지만 일정 패턴은 비슷하다고 보면 뭐 헤드라인, 그러니까 명목적인 물가 지수는 상승률은 많이 둔화될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 가운데서 이제 소위 코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이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의 예상치보다도 더 내려오는 폭이 미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실제 CPI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. 그 임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부담은 뭐 계속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. 이런 관점에서 코어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소위 연준이라든지 ECB라든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뒷받침이 덧붙여지면서 시장 금리에는 약간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그 얘기인즉슨 주식시장에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못 덜어내는, 그러니까 좀 부담이 계속되는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여파로 지금 주식시장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뭐 적정히 식혀가는 뭐 그런 요인이 될 텐데 주요국들의 증시 상황에 비해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지금 위치인지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? 일단 뭐 올해 연초부터의
수익률을 평가를 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, 네. 그다음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,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 지수입니다. 어.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뭐 이런 반도체, AI 관련주들이 실제로 나스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요번에는 이제 아마존까지도 빅테크. 네, 소위 빅테크들이 다 AI를 기반으로 한 뭔가의 비즈니스를 추진을 하면서 많이 시세를 받았던 게 이제 주요했고요. 일본은 뭐 최근 워낙에 엔화 약세를 동반으로 해서 일본 경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.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코스닥을 뭐 강조를 드렸지만 실제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중소형 소부장 이제 기업들 업종들이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. 뭐 계속해서 어떤 AI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, 그 업종에 대한 특수성에 기반한 긍정적인 뷰는 유지를 하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반도체 제조업보다는 이쪽 소부장,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와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런 업종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좀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뭐 섹터의 어떤 비즈니스, 어떤 긍정적인 흐름 자체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부에서는 뭐 서머랠리 기대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던데요. 우리 환율은 지금 다시 3,400원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반기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. 네,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,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또 하반기에 있을 경기 침체 우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리스크들을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도 뭐 두 가지 요인이죠. 저희는 경기 사이클의 저점이 온다. 지금은 가장 나쁜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첫 번째. 그다음에 환율 측면에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원달러 환율이 높게 원화가 싼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외국인들의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환율과 경기 사이클의 관점은 이머징 시장에 자산 배분하기에 좀 용이한 환경일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뷰가 되겠고요. 변수가 있다면 가장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확실히 글로벌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미중 분쟁에 따른 우리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다 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슈로 좀 통합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이슈도 중국으로 납품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파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중국의 어떤 제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때 2차 전지 업종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다 포함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미중 분쟁까지도 하는 게 공급망 재편이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여파에 따라서 그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큰 그림 매크로 전략 알아봤고요.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매크로를 커버하고 있는 안영진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